여러분, 민주당이 하는 입법들 있죠. 요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등등 있는데 이거 세상 말아먹는 법들입니다. 세상 말아먹는 법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뭐 설명들이 많지만 유재일은 유재일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이 왜 사회를 붕괴시키냐면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관계를 시민과 시민의 관계로 보질 않고요. 계급과 계급의 관계로 인식합니다. 법들이 이 법을 개인과 개인의 사회가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약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자유민주적인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그 좌파의 갈등론적 세계관, 그 갈등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입법들이라고요. 세상을 계급과 계급의 관계로 인식하는 입법이고 특정 계급을 약자로 규정하고 그 약자로 규정된 계급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입법이죠. 이재명식으로 표현하면 억강부약입니다. 강함을 누르고 약함을 이렇게 떠오르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강자는 억울해도 참아. 약자는 좀 뻔뻔해도 됨. 이런 식의 입법이에요.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여러분 먹지도 않는 쌀을 만들었는데 이거 그러면 야 농민이 약자잖아. 야 니네는 좀 세금 이렇게 써도 돼. 아니, 납세자들은 야 내 세금은 이렇게 돼 쓰는 게 싫어 그러면 참아. 헐. 먹지도 않는 그러니까 돈을 해도 쌀이 남아돌면 다른 걸 작물을 심을 때 보조금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 돈을 왜 썩어나는 쌀을 생산하는데 부추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려 부셔도 시위하다가 파업하다가 때려 부셔도 손해배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도 그리고 사람을 때려도 특정으로 다 특정하라. 누가 멍들게 했고 누가 다리 부러뜨렸는지 다 특정해서 뭉뚱그려서 손해배상. 이게 말이 돼? 건물 부셔졌는데도 뭐 생산 장비 몇천억짜리가 부셔져도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고? 노란방투법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노란봉투법에 손해배상 면책 얘기도 했지만 특정 계급의 위법은 면책을 부여합니다. 특정 계급의 위법엔 면책을 부여하고 그리고 지질이 강하다고 규정한 계급이 잘못하면 날개를 치죠. 이게 여러분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 중대재해법도 계급으로 인식을 하고 자본가를 조져버리겠다라는 입법인 거예요. 민주당의 입법이 다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갈등론적 세계관, 계급론적 세계관, 자본가가 잘못한 건 엄하게 다스리고 노동자가 잘못한 건 부드럽게 넘어가자.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억울해도 참아, 너가 강하잖아. 이러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의 계급 갈등론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갈등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갈등을 해소가 아닌 갈등의 증폭이 돼요. 이 갈등이 해소가 되겠어요, 이래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우리가 강조하던 사회 규약이 해체됩니다. 국가는 특정 계급의 이익과 삶의 보존을 위해서 예산을 쓰죠. 얘네들은 그러놓고서 그래요. 어렸을 때 이상한 소리 들었거든. 국가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이때까지 다 자본가들의 국가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을 했으니 우리가 농민들 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써도 돼. 그러니까 지들이 배불리지. 명분은 그렇게 해놓고선 결국은 결과가 먹지도 않는 쌀을 생산해 폭력이 난무한 시위 현장을 용인해야 돼. 실력 있는 의사가 실종돼. 이러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유지돼요?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의 입법의 논리 구조는 약자 숭배입니다. 약자. 우리가 약자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말이 돼요? 약자가 왜 도덕적으로 우월해? 그리고 피해자 의식. 그리고 강자의 악마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우리 편은 약자야. 약자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약자가 아닌데 지네 편은 약자고 그리고 상대방은 강자로 규정을 해놓고 악마화해요. 이게 언더도그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떤 입법을 해도 평화와 질서, 갈등 해소가 아니라 계속 갈라치기가 되고 사회가 똥으로 가죠. 그리고 지네들 권력만 강화돼요.
얘네들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네의 권력을 탐하면서 세상을 갈라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난리가 버거지가 났어요. 사람들이 얘네들한테 선동돼가지고 세상을 폐허로 만드는 정치 세상이에요. 이런 얘네들의 이 계급론적 시각이 시민과 시민의 공존을 파괴하고요. 일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좌파의 행태에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겠죠. 지금 남자와 여자 갈등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2030. 기업과 노동,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 새로운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담론이 아니라 서로의 갈등이 계속 강화되는. 남자와 여자가 왜 어떻게 계급성을 가지고 있어? 남자가 지배자고 여자가 피지배자였던 그런 역사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계급성을 부여하고 그 계급론적 세계관으로 둘을 갈등시켰다고요. 좌파가. 뭐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를 계급화시키고 계급적 관계로 해서 갈등론적 관계를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그건 뭐 오래 본 관계고. 협력적 관계, 남자와 여자, 노동자와 기업가가 협력적인 관계, 공존의 관계고, 기업 없으면 여러분, 노동자가 있을 수 있어? 남자가 없고,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 필요하지 않나? 아니야? 이렇게 다 따로 가면 이게 돼요? 가정이 유지가 되고, 기업이 유지가 돼? 여자와 남자가 갈등을 하면, 가정이 생기지가 않고, 가정이 생기는 숫자가 줄어들고 애가 생기는 숫자가 줄어들고 노동자와 기업가의 갈등이 극대화되면 기업이 사라지지. 도시와 농촌도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보죠. 그것만 있나요? 얘네들의 그거에서 중앙과 지방이잖아요. 중앙과 지방을 갈등론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서울하고 수도권이 지방을 다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도권 발전은 억눌러야 되고 지방의 발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맞지. 말은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이 발전을 안 하면 지방이 발전을 해? 수도권이 발전을 하는 게 지방 발전에 나쁜 거라고? 지방을 흡수해서 수도권이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권이 지방을 흡수해요? 세계를 흡수하지? 인천공항,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물류, 기타 등등,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자체가 성장하는 게 우리 내부에서의 제로섬 게임이에요. 해외하고의 작용이고, 국제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을 하려면 수도권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수도권의 역량 강화가 곧 도시의 역량 강화, 지방 도시들의 역량 강화로 이렇게 스피드오버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들이 수도권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밀화될수록 지방은 죽는다. 이런 식의 양자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그거에 다 우리 국민들이 선동됐잖아. 남자와 여자, 기업가와 노동자, 도시와 농촌,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좌파들이 만든 모든 그 갈등론적 시각에 우리도 어딘가에 한 발을 디딛고 있고 그거에 동조했었다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무지하게 반성하고 삽니다. 와, 진짜 속았었다. 인생 자체가 쟤들한테 속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정치학 커리큘럼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재미없어 그러고, 형들이 읽으라는 책, 그거는 재밌다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책 중에서도 몇 개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치학의 그거를 공부했던 게 그게 그렇게 쌓여있었던 몇 개,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했었던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하고 이 코에이사의 몇몇 게임들, 이런 거를 통해서 좌파의 세계관이, 균열이 난 좌파의 세계관이 난 다음에 나는 찾아갈 곳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서적을 다시 요 몇 년 사이에 다시 다 읽었다고요. 다시 다 읽고 막 그러면서 머가리가 깨지면서 맞아. 내가 이 새끼들한테 속았다. 자, 더 이상의 사회 분열은 대한민국의 소멸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구 소멸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금 이런 식의 사회 분열은요, 대한민국의 소멸로 이어질 거고 좌파들의 세계관과 좌파들의 그 담론으로는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꽃중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담론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의 견고함을 만들어 가야 돼요. 견고함을.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그냥 반공 정도로 머물러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리빌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파 담론이 좀 더 세련되게 대해줘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갈등은 세상에 없지 않아요. 갈등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뭐를 얘기를 해요? 타협을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갈등 상황에서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 사유재산 이거에 근간한 이 자유민주주의는 갈등 상황에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게 있죠. 기브 앤 테이크죠. 줄 거 죽고 받을 거 받고 서로가 윈윈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윈윈 정신이에요. 윈윈 정신. 서로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관계를 맺었을 때가 이득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더 이득이고 누군가는 조금 10개의 이득이 생겼을 때 누구는 8개 가져가고 누구는 2개가 세상에 5개 5개로 나누는 건 없지만 그 모든 게 다 타협으로 그래 맞아 나는 2개 너는 8개 공헌도가 다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했었던 거니까 넌 8개 가지고 난 2개 가져가자. 서로가 그런 건 다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의 갈등 해소 방식, 타협, 주고받고 이거를 여러분 대한민국 빨리 익숙해져야 돼. 상인적 감각이죠. 선비들은 이런 거 싫어하는데 상인적 감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분명히 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시켜야 돼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서로 호구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 내가 저 자식한테 속아서 호구됐다는 이런 의식만 팽배하고 그리고 갈등론적으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저 좌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 타협해놓고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 가정의 타협, 지방과 중앙의 타협 다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론적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거기에 저 민주당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기생하게 만들면 그것도 그냥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외국 북한 추종하고 중국 좋아하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밀리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아무튼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관호법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얘네들의 입법 과정에서 보여지는 갈등론적 시각 이런 걸 설명하면서 지금의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론적 시각, 계급론적 시각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